안녕하세요. 오늘도 만조 선생과 함께하는 세계사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대 아시아 세계 제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부터는 한 장을 이제 하루에 다 끝낼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또 수업도 질질 끄는 것 같고, 이제 국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확실히 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 다 하려고 하면 이해가 더 안 되고, 이제 진짜 알아갈 만한 그런 것들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각 젤라고 솔직히 내 영상 막 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1시간짜리 누가 보냐고. 이제는 일단 이거는 이제 그냥 전반적인 책 강의 내용이니까 그걸 막 10분 컷으로 이제 10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이러긴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클립 영상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 네, 그거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고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사를. 일단은 이제 수업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하철 타야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거의 30분 컷으로, 네, 30분 컷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이제 그 1시간, 그래도 이게 원테이크로 한다 해도 1시간 지나면 나도 안 봐. 나도 그 인강 많이 듣는데 좀 1시간 넘어가면 듣기 싫다고 좀 뭔가 이제 그 강의를 누르기 전부터 두렵지. 되게 막 이걸 내가 집중해서 다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괜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들을 이제 원테이크로 이렇게 편집 없이 하되 30분 내외로 이제 할게요. 그렇게 시간도 이렇게 제한되고, 어차피 학습 자체를 이제 이 장에는 이제 아시아 전체 뭐 중국, 인도, 서아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한 강의에서 다 다루면 여러분 머리만 혼란스러워지고 나도 힘들고, 이제부터 하루에 이제 한 국가 이렇게 한 장이 이번 장은 한 문제풀이까지 해서 4강 정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일단 진행해 볼게요. 이제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듭니다. 이제 상나라, 주나라 거치고, 이제 주나라가 이제 쇠퇴하게 돼요. 저번에 문제풀이 할 때 나왔던 민족인데, 견융이라는 이제 얘네가 이제 개 견자에 오랑캐 융자에서 이제 얘네가 이제 티베트계 이제 그 민족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견융이라는 민족한테 이제 수도를 함락당하게 됩니다. 주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혼란기가 오게 돼요. 이제 원래 호경의 수도를 잡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지금 현재 러양이라고 불리는 그 나급으로 이제 여기 책에는 나급으로 나와 있는데,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진시황 할 때 그 진나라 있잖아요. 그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수도 자체를 동쪽으로 옮겼으니까.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서진, 동진 뭐 이렇게 어떤 수도를 뺏기거나 나라가 분열된 기점을 해서 이제 왕조는 같은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천도를 하거나 옮겨진 나라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걸 이제 이 피리어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동주시대는 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나뉘어지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일단은 그 통틀어서 동주시대라고도 하고 춘추, 전국시대라고도 합니다. 일단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나라까지의 중국 역사를, 이제 왕조 교체 역사를 이제 적어봤거든요.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또 클립 영상으로 다룰 생각인데, 상나라가 먼저 시작됐죠. 이제 그 우리 갑골 문자 저번에 배웠던 그 은어 유적, 그 상나라가 이제 주나라로 이제 왕조 교체가 되잖아요. 이 주나라가 이제 쇠퇴를 하고 이제 분열이 된 게 춘추 전국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는 어떻게 나눠진다면, 이제 춘추 시대는 이제 춘추 오패, 춘추 오패라는 그 이제 강력했던 그 5명의 제후들이 이제 그 겨뤘던 시대인데, 이제 존양왕이라는 이 뜻은 이제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왕실을 받든다. 이제 왕을 이제 모시면서 이 왕의 왕명에 따라서, 왕의 이제 명에 따라서 그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랑캐들, 내 주위에 이제 적들을 물리친다는 이런 명분 하에 움직였던 춘추 전국의 제후들 을 이제 춘추 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춘추 오패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존양왕이가 나중에 이제 이번 단원 오늘 배울 거는 초안지랑 삼국지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제가 또 그걸로 비유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예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외울 것도 많아요, 이번 거. 근데 그걸 외워서 하기보다는 그 외우는 과정을 이제 막 해독해서 막 외운다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그 제도를 채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 나라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공부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일단 춘추 시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 존양왕이가 나중에 지금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조조가 나중에 후한 헌제를 그 모시면서 그 정복 활동들을 하죠. 그게 이제 존양왕이에요. 왕을 받들어 모시면서. 근데 나중에 조조가 죽고 조비는 아버지랑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왕을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그걸 이제 위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국시대로 넘어가면, 전국시대는 이제 전국 칠웅, 이제 약소국을 힘으로 병합하면서 이제 약육강식의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했던 시대다. 이제 나라들을 보면 진, 위, 한, 조, 초, 오, 월, 연, 제 이렇게 7개 국가로 크게 보면 7개 국가로 이제 보여지는데, 얘네가 이제 지네끼리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이 혼란 속의 시기예요, 이것도. 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봉건제가 붕괴됐어요. 그 주나라에 있었던 그 봉건제가 일단 붕괴가 됐었고, 군현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군현제가 뭐냐면, 삼국지 또 얘기를 또 하겠는데,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또 얘네도 역시 그 효율적으로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서 유비의 출생지를 말하라 이러면 이제 그 탁군 출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군현이에요. 탁군에 있는 탁현 출신이다. 그 군에는 이제 태수가 부임하게 되고 현에는 현령이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도 나오니까 이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이제 철제 농기구랑 우경이 보급됐어요. 이제 철기 시대니까. 이제 우경이 뭐냐면,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그걸 우경이라고 해요. 소를 이용한 농사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소가 이제 그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농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튼 이제 소를 이용한 효율적인 농업 방식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토지가 이제 사유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토지가 이제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제 토지를 재산으로 삼는 그 토지의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 중심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니까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전하게 돼요. 원래 도시 할 때 그 시자가 이제 또 시장 할 때 시자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도전, 포전, 뭐 위에 옆에 보시면 사료에 의비전, 원전 이렇게 각국의 이제 그 화폐들이 이제 보이죠. 이 여러 화폐들이 또 주조돼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부분에서는 소농민 가족이 알겠습니다. 일단 축구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소농민 가족이 이제 사회의 기초 단위였어요. 이제 농민 가족들 이제 이 구성원들이 이제 사회 기초 단위였고, 그리고 산농공상의 개념 등장. 산농공상이 뭐냐면 이 순서대로 선비사, 농사, 이제 장인, 공사할 때 그 공장할 때 그리고 상인할 때 이 순서대로 이제 약간 신분이 이제 좀 차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에 적힌 직업일수록 높은 대우를 받았고, 아래에 이제 상부터는 이제 그 낮은 계급이었다. 이제 선비, 농부, 장인, 상인 순으로. 이게 나중에 좀 유학 계열 국가들은 다 이런 그게 있죠. 이제 선비나 이렇게 글 읽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반들이 이제 높은 직종이었죠. 그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철제 무기의 사용. 이제 귀족 중심의 전차전에서 보병과 기병 중심의 대규모 전쟁으로 전환되어 뭐 백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철제 무기 이제 농기구부터 철제 농기구잖아요. 무기도 철제였겠죠. 이제 이전에 이제 청동기 때는 전차로 이제 귀족들 소수가 이제 전차에 타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이제 자기들 무기가 따로 있어서 그거 들고 이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백성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겠죠. 이제 그 싸우는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그 인원들이 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특권층들만 이제 전쟁에 나서서 막 승리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들 사회적 지위가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전쟁들이 이제 대규모 전쟁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징병을 했다 쳐요. 근데 얘네가 이기고 돌아왔어. 뭐 얘네 덕분에 이겼어. 결국에 군사들 덕분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지위가 향상되겠죠. 나중에 그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제 평민들이 이제 권리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백가의 출현. 제자 백가, 이게 나중에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중림칠연이랑 헷갈린다니까. 이제 시대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자 백가 중림칠연 비슷한 얘기지. 중림칠연도 뭐 춘추 전국시대였겠지 이러고 이제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설명충 모드 되기 싫어서 지금 중림칠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지는 않겠는데, 중림칠연은 일단 우리 삼국지 이후, 약간 조금 이후 시기에요. 이제 그 삼국지에서 이제 위초고 생기고 나서 조조 유비 다 죽고 그 시기, 이제 딱 제갈량 죽고 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이제 위나라 쪽에서 명망을 얻던 그 7명의 현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여튼 이제 제자 백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명의 이제 학자들, 제자, 이때 그 학자들이 공자, 맹자, 한비자 이런 이름으로, 묵자 이런 이름으로 불렸으니까 제자, 백가는 이제 수많은 학파를 뜻해요.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런 그 사상들, 이런 사상의 기초가 된 이런 학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백가예요.
이제 이 배경들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제후들 각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이제 부국 강병을 추구했으면 당연히 자기 나라가 강해야 자기 나라가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오히려 약속을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 능력자들, 그 쩌는 능력자들이 이제 이 제자들입니다. 그 여러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했어요. 그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오히려. 먼저 제자 백가들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유가는 이제 공자가 만든 학파죠.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맹자랑 손자가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가의 특징은 가족 윤리 확립을 이제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이제 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이제 또 이 유가가 중국 사상의 또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도 유교 국가죠. 또 우리 주위 국가들도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제 가족 윤리 확립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막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이러잖아요. 완전 막 성동격서 이런 거 막 성동격서가 아니지 뭐였냐? 아니지. 아씨 갑자기 무식해지네. 그러니까 뭐 머리는 뭐 뭐 동쪽에 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막 엄격한 그런 나름의 예를 지키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그런 사상 그런 게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도가는 이제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무의자연 그리고 중국인의 자연관 그리고 회화 시 등의 예술과 종교 등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도인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도자 그 자연의 이제 융화되자 이런 사상이죠. 그리고 법가. 여기서 근데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볼 게 유가랑 법가예요. 법가는 이제 많은 군주들이 또 진시황을 비롯해서 많은 군주들이나 그 재상들이 채택했던 그 사상입니다. 그 학문이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제갈공명, 제갈량도 법가에 대한 그런 사상들을 많이 채택해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효율적인 나라 운영을 했었죠. 일단 법가 보겠습니다. 상암, 이사, 한비자 등이 이제 법가 사상을 이제 주장했고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엄격한 법치 시행 주장. 그러니까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또 왕의 권위도 높아지고 그런 걸 이제 주장했던 애들이 법가 사상을 주장했던 상암, 이사, 한비자 이런 사람들. 묵가는 이제 묵자가 이제 주장했는데 검약, 차별 없는 꼬인다 발음이. 차별 없는 사랑, 또 이제 상호 부조 강조, 그냥 아끼면서 살아라 이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기타 뭐 명가, 병가, 종횡가, 음양가, 뭐 음양가 이런 거 유명하죠. 뭐 음이랑 양이랑 조화 이런 거 등이 생겼다. 자료 플러스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굳이 읽어가지고 그냥 뭐 시간 끌기 그리고 어차피 위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료 플러스는. 넘어가서 진, 한, 제국. 제국의 의미가 뭘까요? 제국은 황제의 국가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백방이 아니고 황제가 대빵이란 거예요. 여기서 제국이라는 의미는. 이제 중국은 이제 길고 길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맺게 됩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기원전 221년에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이제 통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통일을 이뤘던 인물이 진시황이에요. 시황이라는 의미는 최초의 왕이란 뜻입니다. 최초의 시황.
최초의 황제란 뜻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일단은 또 뭐 유명하죠. 뭐 차이나, 지금 뭐 중국을 차이나라 하잖아요. 이 차이나 할 때 이 친이 이때의 진나라입니다. 뭐 네, 이렇게 이 어원이 이 진나라입니다. 차이나. 그리고 일단 진시황제의 정책. 진시황제가 이제 했던 정책은 이제 군현제 실시를 했어요. 군현제 앞에 설명드렸죠. 이제 군의 태수를 두고 현의 현령을 두는 그런 그 군현제를 실시했다. 이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 그 관리들이 이제 태수랑 현령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이 넓잖아요. 그걸 이제 각 지방에 자기 사람들을 파견해서 좀 그걸 용이하게 하는 거죠. 지배를,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는 이제 발량전을 이제 그 주조했었고, 그리고 도량형 문자, 그리고 전서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문자는 이제 전서체라고 이제 지금 뭐 그 한자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문자 이제 각국이 썼던 그 문자들을 진나라 스타일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레바퀴의 폭 등을 통일했다. 이제 그 수레바퀴 그 가는 도로에 이제 맞는 그런 수레바퀴를 폭을 통일했다. 그리고 도량형은 뭐냐면 그 이제 그 재는 그 단위 있잖아요. 단위를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뭐 나중에 한나라 때 뭐 1척, 뭐 자, 뭐 척 이런 그 이제 도량, 이제 그 양을 재는 그런 그 단위를 이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서갱류는 뭐냐면 이제 책을 불태우고 책을 불태우고 갱류, 유학자를 묻었다.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사상 통제, 무슨 뜻이 뭐냐면 이제 진시황은 법가를 이제 기본 사상으로 통치를 했는데 다른 유학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리 겁나 하는 거야. 또 자기가 통치하는 법가사상이 이제 법가사상을 토대로 하는 그 통치 방법이 이제 정당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명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랑 다른 소리 하는 애들을 이제 숙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시황 얘기 아시죠? 불로초 찾아가지고 막 조랄 발광했던 거. 그걸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깐 거예요. 이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이제 진시황이 그거 듣고 개빡쳐서 얘네 이제 학살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갱류, 분서갱류로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흉노를 축출했다. 이제 흉노가 이제 중국 서북 쪽에 활동하던 그 유목민족이었는데 뭐 얘네가 뭐 역사에 따라서 뭐 훈족이랑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 뭐 나중에 그 순족 뭐 이제 게르만족 이동할 때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이었던 흉노를 이제 쫓아내고 그 흉노 넘어오지 말라고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만리장성 얘기는 다들 아시죠? 유명하죠? 이제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멸망. 얼마 안 돼서 멸망이에요. 진시황제 밑에 이제 그 후대 황제가 없어요. 그냥 진시황제가 끝입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그냥 초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예요. 이제 멸망하게 돼요. 기원전 206년에. 기원전 221년에 통일해놓고 15년 만에 멸망했죠. 이제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 공사에 따른 농민의 반발. 이 농민의 반발이 이제 농민의 난이 진승오왕의 난인데 이게 또 말하자면 중국 역사 최초의 농민의 난이에요. 이걸 시작으로 이제 초안지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초안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런 진승오광의 난 등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초나라 한나라 이 기틀을 마련해서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게 초안지예요. 이 초안지 이제 스토리 끝은
유방이 통일을 하죠. 뭐 사면초가 이렇게 해서 항우 이제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자결로 끝을 맺죠. 이제 한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잠시만의 혼란 속에서 이제 한나라 한 고조 유방이 이제 장안에 도읍해서 기원전 202년에 이제 장안에 도읍을 해서 이제 한나라라는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여기 이제 군국제를 실시하게 돼요. 한나라는 이제 군현제랑 봉건제를 절충한 그건데 이제 군현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베이스긴 한데 이제 더 큰 단위인 국을 또 세워요. 이제 국. 뭐 예를 들면 조조도 어디 출신이라면 뭐 패국 초연 출신할 때 그 국이에요. 국. 이제 그 국은 이제 좀 더 큰 단위였고 그 국에 이제 황족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봉건제에서 이제 왕과 제후였는데 이제는 그 왕의 혈족들이 제후였는데 이제는 황제의 혈족들을 왕이라 했어요. 이제 둘째, 셋째 이런 애들을 이제 왕자들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그 태자가 황제가 되면 이제 그 밑에 왕자들은 다 왕이 된 거예요. 그 왕들을 이제 각 국에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국제. 어찌 보면 봉건제의 성격도 띠죠. 그리고 한무제. 이제 그 한나라의 전성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한의 전성기 시절. 뭐 한나라 통틀어서 전성기 시절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한무제의 정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무제가 한 일이 많아요. 그냥 왕으로서는 되게 한 일이 많고 잘한 일이 많긴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제 군현제 이제 또 똑같은 이제 뭐 한나라 베이스 자체는 군현제라 했죠. 이제 군국제를 따로 시행한 거고 또 이제 이걸 통해서 당연히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이제 동중서라고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 동중서의 권위를 수용해서 이제 동중서가 이제 막 오경 박사 이런 거 이제 막 그 유학 그 교육시설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자고 이렇게 막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태학을 설립하고 유교를 관학화. 관학화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유교가. 또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유교의 통치를 이념화했다. 이제 한나라는 유교 사상, 진나라는 법가 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외 정책으로는 이제 흉노 토벌을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다. 이제 대월지는 어디 있냐면 중국 서쪽에 있어요. 얘네 또 지금 역사적으로는 얘네가 인도 유럽어족. 그러니까 얘네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동양인 같이 생긴 애들이 아닌 거예요. 얘네 이제 만나고 온 거예요. 이제 장건 덕분에 장건의 이제 대월지 파견 덕분에 비단길을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됩니다. 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그래요.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했다. 그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멸망한 거 아시죠? 거기 또 낭랑이랑 임군 이런 그 군들을 세웠죠.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에. 그리고 남월도 이제 위만조선이랑 비슷하게 중국계 군벌이 내려와서 이제 베트남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한나라한테 이제 함락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한나라에 복속되게 됩니다. 이제 남월과 고조선 정복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통제 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이제 얘네가 아무래도 대외 정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딸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군대를 움직이는 건 이제 자본인데 그래서 이제 잦은 대외 원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소금과 철의 전매제. 전매제는 뭐냐면 국가가 독점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한국 전기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업들이 하는 거, 그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만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국가에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누가 바다에서 소금 캐가지고 이렇게 자급자족하면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금이랑 철 이런 사람들 생활에 필수적인, 당시 사람들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런 걸 이제 전매제를 했다. 이제 국가가 독점 생산이랑 판매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균수법. 균수법은 이제 옆에 설명이 나오네요. 거두어들인 지방 특산물을 값비싼 곳에 옮겨 팔아서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재정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산된 물자가 어느 지역, 이제 남쪽에서 강남에서 생산된 물자가 화북에서는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화북에서는 비싼 값에 팔리겠죠. 그걸 이제 나라가 이제 강남에서 나온 그 특산물을 자기가 갖고 와서 화북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준법 실시. 평준법은 또 옆에 설명 나오네요. 중앙에서 각지의 물자를 싸게 이제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서 물가를 조절하고 재정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재기 해놨다가 이제 이거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이게 진짜 필요하다, 간절하다. 또 이거 수요 공급 법칙이랑 똑같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싸질 때 사재기 했다가 비싸질 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오수전 주조. 그러니까 이제 오수전이라는 이 화폐 단위를 썼다. 그리고 밑에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 한 무제의 경제정책,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기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 네, 제가 이거 설명 드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밑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신의 성립. 이게 잠시 한나라가 헷갈린다. 한나라가 이제 잠시 혼란기에 빠져요. 전한이 이제 한번 외척이었던 왕망이란 사람이 이제 전한을 멸망시키고 이제 신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근데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비 매매 금지를 했어요. 이제 그걸 개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족들의 반발로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한나라는 호족 중심 사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호족들은 자기 개인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에서는 자기 왕노릇 하는 거죠, 호족이. 근데 그거 뺏는다니까 당연히 조랄 발광하겠죠. 그리고 노비 그거 막 컨트롤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매매 금지래. 당연히 반대하겠죠. 얘네 원래 기득권들은. 한나라의 기득권들이 곧 호족이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 한거리 선제 이런 것도 이제 호족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후한의 성립. 이제 후한은 이제 그 신나라를 이제 당연히 명분이 확실하죠. 우리 왕조 멸망시키고 외척 왕망이 이제 그 간신 새끼가 우리를 조졌다. 우리는 왕조 이제 그 복귀와 회복을 하겠다. 이런 명분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광무제가 이제 호족들이 이제 당연히 왕망 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이 지원을 해서 낙양에 이제 도읍을 합니다. 이제 역시 또 호족들이 해줬으니까 호족들 천국으로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전환의 정치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이제 후한은 이제 220년에 멸망하게 돼요. 사실 그 삐그덕 거려서 막 황건적에 난 이런 삼국지 이런 건데 이제 후한이 삐그덕 거렸던 그 시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위촉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건데 이 시기 한은 일단 그 후한 마지막 헌제가 조비한테 그 선양을 하면서 황제 자리를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이 황관과 외척, 관료 사이의 대립 등으로 이게 십상시의 난이죠. 대립 등으로 중앙 통치력 약화. 중앙 통치력이 약화되었고 이제 황건적의 난을 비롯한 이제 중앙 통치력이 약화되는 그 과정이 원소, 공손찬, 유표, 원술, 조조, 유비,
뭐 손견, 뭐 손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군웅할 것이대 이거 보여주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그 중앙 통치력이 약화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룬 게 이제 삼국지예요. 또 좀 더 재밌게 이제 소설로. 황건적의 난을 비롯한 농민들의 반란 등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이제 위초고의 삼국으로 분열했다. 이거 삼국지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컨텐츠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국지가 이게 세계사에서는 중국사나 세계사에서는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뭐 강조가 되진 않아요. 그 이제 뭐 그냥 그 학문적으로는 일단 시험에는 뭐 이거 뭐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 한해 사회 경제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호족 세력의 강화. 호족들이 이제 대토지를 소유했고 지역 사회 지배했고 향거리 선제 앞에 말했죠. 을 통해 관료로 진출. 향거리 선제가 뭐냐? 옆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지방 장관이 여론을 참작하여 이제 얘 평가가 좋다. 막 삼국지에도 있잖아요. 막 누구는 뭐 풍채가 아름답고 뭐 키가 구척이고 뭐 이제 뭐 얘는 뭐 옛날부터 똑똑했고 총명했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설명들을 이제 이런 여론들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론들이 이제 중앙에 전해지면 이 새끼 써볼까? 얘 출신도 괜찮고 이렇네. 이래서 이제 쓰는 게 이제 향거리 선제인 거예요. 지방에 덕망이 있는 인재를 중앙에 청구하는 관료 선발 방식이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얘 괜찮은데 써보자 이렇게. 그러나 유학을 공부한 호족들이 관직을 독점함으로써 호족 세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IQ 140이고 나 어릴 때 뭐 천자문 다 뗐고 어릴 때 뭐 공용 이름 존나 잘 외우고 다녔어. 뭐 이런 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비범함을 막 해서 이런 거를 짬뽕해서 칭찬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왕한테 기tim을 해주는 거야. 그 인사 담당자한테. 그래서 뽑는 게 향거리 선제인 거예요. 개꿀이죠. 근데 이건 출신 신분이 애초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방 유력 호족에 자제해야 되는 거지. 정부는 이제 또 호족을 견제하고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법을 공포하고 중농 억상책 실시했다. 이제 한전법은 뭐냐면 이제 제한한다는 거예요. 리미트. 한계할 때 한자입니다. 이거. 이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중농 억상책 실시. 중농은 이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하는 이제 또 계기가 뭐였냐면 철제 농기구의 보급 확대. 그 앞에 내용이랑 똑같긴 한데 더 좋은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이제 더 확대가 됐겠죠.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달했고 당연히. 그리고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었다. 앞에 내용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중국 전통 문화의 기틀 마련. 이때 이제 지금의 또 중국을 움직이는 그런 인의 예지 이런 그 느낌 유교 느낌 아시죠? 유교 스웩. 유가 사상이 유교로 발전하게 되고 이제 이 유교가 황제와 국가 권력의 옹호 이념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진나라한테는 앞에 그 통일 진나라한테는 그 이념이 그런 황제의 정당함을 이제 설명하는 이념이 법가였고 또 통치체제가 법가였고 얘네는 이제 통치체제와 그 이념이 유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훈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훈고학이 뭐냐면 이제 진시황 때 분서갱유를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그런 그 소실됐던 유교 경전이랑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훈고학. 이제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이제 훈고학이었습니다. 그 없어진 학문들을 이제 재해석하는. 그리고 불교가 이제 또 들어오게 돼요. 후한 때. 그 앞에 말했던 장건이 개척한 비단기를 통해서 전래가 되었고 신선 사상이 도가 사상과 결합하여 태평도, 오르미도 등으로 발전했다. 나중에 태평도가 이제 좀 전질이 돼서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는 그 장각 형제들 삼국지에 나오죠. 이제 그거에 이제 바탕이 된 태평도.
그리고 오두미도는 뭐 삼국지에서 또 나오죠. 한중을 지배했다 조조한테 넘겼던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오두미도 창시자의 뭐 손자예요. 뭐 여튼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그런 오두미도 태평도로 발전을 했었다. 이제 한나 후한 때 존재했던 그런 그 사상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역사 이제 한무제 시제 때 이제 있었던 사마천의 사기. 이제 사마천은 그 한무제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궁형을 받아요. 궁형이 뭐냐면 고자 되는 거예요. 뽕알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현자 타임 존나 온 거야 얘가. 그 이제 어쨌든 저쨌든 사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기의 특징은 이제 전설 시대, 이제 그 앞에 이제 시대들부터 앞에 있던 그 기록상으로 있었던 그 하상주 이때부터 있었던 그 시대부터 한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이제 현재 시대까지. 반고의 한서, 이제 전한의 역사를 다뤘고, 이제 기전체, 중국 정사 서술의 모범. 이제 기전체가 뭐냐면 설명을 해드리면 옆에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본기세가 열전표지 등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었던 사건 전체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요 인물의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또 기전체로 또 정사체라고도 합니다. 뭐 삼국지 정사 뭐 이런 식으로 정사체라고도 합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또 후한 시대 때 이제 제지술이 이제 종이를 발명한 채륜. 이제 채륜도 이제 다 고자들밖에 없어. 후한 시절 환관이었는데 환관이 그 무슨 뭐 내시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이제 환관이 이제 후한 시절 채륜이 이제 종이를 개량해서 보급하게 되고 이제 종이 덕분에 학문과 사상이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뭐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죠. 종이가 세계 4대 발명품인 거. 다 중국에서 나왔어요. 4대 발명품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이제 동아시아 이제 변방,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변방 살펴볼게요. 이걸 끝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인본의 국가 등장. 한반도에는 뭐 고조선이 나타났죠. 이거 뭐 한국사 보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청고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한반도랑 만주 일대에 국가가 나온 게 고조선인데, 그 고조선이 이제 위만조선 때부터는 철기를 사용하면서 발전을 했지만 이제 이걸 크는 거를 견제했던 한나라 무제 그 정복왕, 정복황제, 정복 존나 좋아해요.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고구려 침입을 해서 공격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반도 북부의 혼란기에서 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죠. 부여, 고구려, 사만 이렇게. 밑엔 또 이제 남부지방에는 사만 이렇게 그 뭐 한반도의 역사였고요. 뭐 이거 뭐 한국사 보면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세계사 시험에는. 일본은 조몬시대, 신석기 문화, 조몬 토기와 간석기 사용. 농경이 시작됐지만 수렵과 채집이 중심. 일본이 되게 늦었어요. 일본은 이제 맨 동쪽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외딴 섬이다 보니까 이게 신석기가 엄청 길었어요. 이 조몬 시대, 조몬이 신석기 시대가 계속 되다가 이제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 엄청 늦죠. 이때 한반도에서 철기랑 청동기가 한 번에 들어오게 돼요. 얘네한테. 한 번에 들어오고 이제 그 한반도에서 벼농사 또 이제 한반도 선주민이 뭐 가져왔겠죠. 벼농사랑 청동기, 철기가 전파가 되었고 이제 여러 소국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이 또 원래 긴 나라, 이렇게 길게 길쭉한 나라들이 통일이 쉽게 안 돼요. 또 사는 민족들도 은근 다양하고. 뭐 여튼 여기까지 한반도와 일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뭐 고대 인도와 서아시아 세계 살펴보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또
시청자분도 한 분도 안 오시긴 했는데 내가 시간을 못 지켰어. 지금 원래 7시에 켜야 되는데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그 지금 킨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진나라랑 한나라 때 있었던 그 군연제, 그리고 군국제, 균수법, 평준법, 또 향거리 선제, 뭐 전매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또 뭐 진나라에 있었던 거는 이제 뭐 도량형, 그리고 뭐 수레바퀴 이거 그 규격 통일, 또 분서 갱류 이렇게 뭐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또 군국제는 당연히 군연제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니까 어찌 보면 후대겠죠, 당연히. 후대이니까 진나라보다 한나라 후대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일단 썼는데, 밑에 것도, 밑에 이제 이후에, 삼국지 시대 이후의 것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어는 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 분열, 한나라가 멸망한 이 시기까지. 일단,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이제 바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느릴 것 같은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빨라요. 회독 안 해도 돼요. 진짜. 회독 안 하고 문제풀이만 존나 해도 돼요. 문제풀이 하다가, 그러니까 회독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풀이를 하다가 모르는 거, 내가 약한 부분 있으면 그걸 다시 그것만 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평준법, 균역법, 전매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국법이었나?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이러면 다시 보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알고 있는데 또 굳이 보면 그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탕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암기도 더 안 해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내가 이제 또 실수를 하게 될 염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잡담이 많았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끝.